가야 돼? 이 질문 이미애 마담님은 해보셨나요, 남편에게? 해봤죠. 제가 신혼 때 주택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방이 있고 방에 딸린 부엌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맞벌이 했었으니까 이제 퇴근 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봐도 없고 이렇게 봐도 없고 근데 이렇게 보는 순간에 구석에서 쥐가 저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물었어요 그냥. 그때 남편이 이제 안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갖다 달래면서 아파트에 살게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4년 후에 네, 아주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에 쥐가 없나요? 그래도 거기는 뭐냐면 부엌 안에 하수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왜 그 응답하라 1988 보시면 그런 주택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신혼살림 했거든요. 눈 마주쳐본 적 없죠? 했다니까 그날에 지금 했다니까요. 쥐랑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쳐갖고 난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쥐도 똑같이 뛰어내렸어. 그래갖고 둘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 보고 놀란 거야. 그래갖고 뛰어내렸어 이렇게. 근데 얘도 이쪽으로 뛰어내린 거야. 딱 내렸는데 옆에 얘가 걔도 얼마나 놀랬겠어. 놀래지. 그래가지고 서로 튀었어. 같은 방향으로. 왜 그래? 인연이다. 인연이에요. 정말 쥐랑 그렇게 친해보긴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갈라졌지. 야, 진짜 쥐 눈이 무섭더라고요, 아주. 현기수 씨는 아내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네, 어디서 어제. 어제 사실 그 아내와 함께 다니는 치과가 강남에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집에서 강남에 가려면 낮에 가도 1시간 정도 걸려요. 어디시죠? 저희는 저기 그 신정동이라고 그 목동 옆에 신정동인데 되게 신기한 게 나가다가 조깅을 하면은 어느 순간 제가 부천에 와 있고 다시 또 조깅하다 보면 또 서울에 와 있는 그런 경계 지역이 살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경계 지역. 터널 하나만 지나면 부천,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서울인데 가다 보니까 이제 차가 막히니까 이제 아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우 그냥 강남에 살면 여기가 진짜 뭐 가까우니까 다 좋을 텐데 너는 뭐 치과 하나 때문에 뭐 여기 다 이사 와야 되냐 좀 빈정이 상했었어요. 근데 그 반포대교 좀 지나고 있는데 이제 그 반포대교 옆에 요즘에 아파트 되게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딱 보더니 우리는 어떻게 죽기 전에 저기 살아볼 수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너무 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열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넌 절대 그 소원 못 이룰 거라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야 못 살 것 같다. 정말 감정적으로.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차라리 오빠 우리 열심히 살아서 우리 진짜 한번 오자 이렇게 말해주면 더 열심히 살고 싶잖아요. 그치. 근데 죽기 일부 비아냥되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그 비아냥이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저렇게 결론을 빨리 뒤집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서울에 이제 온수동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온수동. 네, 구로구에 온수동이라고 있어요. 물때탐을 나오는 동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63빌딩에 입주한 회사에 근무했어요. 점심시간에 스카이 라운지 가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때 가끔 이렇게 서울을 내려다보면 뿌예요. 매연으로 뿌예가지고 이 가시거리가 얼마 안 보여요. 그냥 그걸 항상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서울은 떠야지. 일단 서울은 떠나야 돼. 순간적으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을 뜨자 일단. 이제 결정을 하고 근데 90년 초에 신도시가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산하고 분당이 이제 동시에 이제 분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두 개 정한 거예요. 일산 아니면 분당으로 가자. 정했는데 그러면 일산 갈까 분당 갈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처갓집이 가까운 쪽으로 가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물을 좋아해요. 호수. 물을 좋아해서 거기 실제로 갈 때 호수공원 앞에 이제 딱 정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잘하고 보니까 늘 주변에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게 편안해요. 그냥 편안해. 근데 내가 살아본 걸 다 보니 왜 이렇게 물이 있는 걸 갔나 했더니 제가 태어날 때도 한강변 그 여주 앞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여주가 바로 한강, 집이 바로 한강이에요. 그다음에 이사 간 곳이 종암동이라고 정릉천변이 있어요. 고리대학교 앞에. 그 개천에서 살았거든요, 옆에서. 그다음에 또 이사 간 곳이 이제 온수동, 따뜻한 물 나오는 데로. 지금 사는 곳이 호수마을. 그러니까 항상 물 숫자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에는 캄보디아지 수상 가고 국민의 맛있는 게 이 위에 사시는 게 최고죠. 웃기다. 잘한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해 볼 텐데요.
그런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난 이 동네 진짜 살아보고 싶어. 맞아요. 꿈꾸는 동네가 있잖아요. 내가 사는 데보다 아, 나 저기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 로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계세요. 꼭 집어서. 박규리 마담님의 이야기를 예. 죽기 전에 압구정동에 살아보고 싶다. 아니,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네, 제가요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네, 대구에서 신천 상류, 네, 대구 광역시 수성구 상동에서 태어나서 아직까지 수성구에 살고 있어요. 네, 잠시 뭐 조금씩 서울에 제가 방은 얻어서 있긴 하지만 주거 딱 정해진 곳이 이렇게 지방이다 보니까 지금은 KTX가 있는데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KTX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데 4시간씩 기차를 타고 그렇게 가면 막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막 있고 막 저희 지방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오렌지족 그래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다니시는 분들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환상이 좀 있어가지고 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왠지 다 세련돼 보이고 지방에 살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그런 환상이 있어가지고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방송을 하게 돼서 아, 이제는 강남에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의 방송국이나 이런 쪽이 다 이쪽 게 있잖아요. 서울 상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기차를 타고 오니까 굳이 강남에 살아야 될 게 아니라 가까운 쪽에 있어야 이동거리가 좋은 거예요. 결국은 또 홍대에 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얻으셨어요? 네네, 친구랑 같이 방을 얻어서 제가 또 웬만하면 대구로 내려가고요. 애가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지 나오고. 지방에서 다 놀랐을 때 저런 오빠 조심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진짜 강남 쪽을 너무 가고 싶어요. 오빠 강남으로 이사 갈게. 네, 진짜 가고 싶어서 정말 죽기 전에는 한 번 가보고 싶어요. 네, 압구정, 청담동 이런 데 있잖아요. 아, 귀여우시다. 그냥 콕 찍어갖고. 아니, 다른 네. 마담님들은 이런 동네에 살고 싶다 그런 로망이 있는 동네 없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만큼 이사를 갔었거든요. 예, 저는 안 다녀본 지역이 없고 안 간 지역이 없어서 보강동에서 창동 갔다가 창동에서 명륜동 갔다 명륜동에서 이화동 이사 갔다가 이화동에서 무슨 서울 또 구경이에요? 정릉 갔다가 지하철에서 마포에 갔다가 뭐 안 살아본 동네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극과 극을 달리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저 혼자 어떻게 케어를 못하니까 그냥 하숙시켰다가 자취했다가 또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뭐 이런 세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보면서 참 배부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저희 꿈은요, 지하에서 살면서 수돗물 나오는 집. 왜냐하면 지하에서 살면서 펌프질해서 썼었거든요. 나 그리고 반지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비 장 맞아서 비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고 있는데 귀 옆까지 촉촉하게 그 빗물 들어와가지고 나 그래서 요새 온몸이 쑤시는 거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1층 올라왔어요. 1층 올라와서 너무 좋았어요. 야, 1층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곳곳에 물 한 번 틀라 그러면은 4가구가 사니까 화장실 한 번 가려 그러면 주인이 가고 있으면 우리는 뒤에서 줄 서 있다가 어떨 때는 쌀 뻔했어. 근데 사실 제일 슬픈 건 저는 꼭 살아보고 싶은 동네라기보다는 깨끗한 데 살아보고 싶었어요. 동네가 깨끗한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살았던 곳은 시장에서 이렇게 그 막걸리 집이 있는 골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막힌 쪽에 그 주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살았는데 제가 거기 살면서 나는 이 다음에 돈 벌면 꼭 이 집에서 나갈 거야 했던 게요. 술집이 있으니까 밤에 들어갈 때 그 술 마신 사람들이 거기서 남의 담벼락을 화장실 삼아서 일들을 보고 있어. 그게 정말 짜증나고요. 나올 때마다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동네가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냥 뭐 동네 위치가 뭐 상관없이. 위치 이런 건 상관없이 깨끗한 동네. 예, 깨끗한 동네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냥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지. 뭐 집이 뭐 몇 평이고 이거는 있는 사람들의 꿈이었고요. 저는 그냥 동네 나오면서 아, 나 진짜 아침에 이 문 열었을 때 아무 뭐가 없는데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 없으세요? 옛날에는 네. 한 가구만 살지 않는 집이 맞아,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다세대지. 예, 근데 예. 그거는
옛날에는 아마 12집도 살았었나 봐. 그러니까 12가구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저 집은 12가구 집이래.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12세대가 사는 거야. 방 하나씩 세를 줘가지고. 뽐뿌나 뭐 수도가, 그때는 수도도 없었을 거예요. 뽐뿌 같은 게 하나면은 얼마나 그 물 가져가기가 힘들었겠어. 그런 동네도 많았고, 그런 동네 중에 이제 대문이 유난히 큰 부잣집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아, 저 대문 큰 집. 맞아요. 이렇게 소문이 나고. 큰 대문집. 네, 큰 대문집. 그 집에 사는 애들은 역시 뭐가 기름기가 있고 좀 달랐지. 가방 하나를 들어도 다. 그럼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동네를 얘기하면 거기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살아요? 하고 얘기할 때 그게 참 희한하게 있잖아요. 옛날에 혹시 동네나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차별이나 아니면 대접이나. 아니 우리 경향신문사에서 몇 년 전에 주거의 사회학 어디 사세요라는 시리즈를 연재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디 사세요라는 말은 외국도 다 하지요. 일본도 시나가와라는 동경의 도시 그 동네가 되게 부티나는 동네여서 자동차 번호판을 꼭 거기서 받아요. 아, 그거 붙이려고요? 네, 품천이라고 써 있는 거. 주소만 보고도 품격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보면 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실은 시나가에 되게 부자들이 많이 살고 근데 우리 보면 압구정동이 그렇게 개인소득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담동은 원주민 부인자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한남동, 성북동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 딸이 평창동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강남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압구정동에 처음 보냈었어요. 근데 이 강남 사는 애들은 드라마에서 평창동입니다. 많이 부티나는 시댁으로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안 보나 봐요. 압구정 사는 친구들이 제 딸 보고 어디서 왔니? 그래서 나 평창도 했더니 뭐 강원도 평창에서 왔다고? 그래서 얘가 울면서 오고 그래서 왜 이 동네라는 것이 개인의 성품과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편리함? 뭐 그다음에 무슨 지역 그 시설 내 그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평가하냐고. 어릴 때 제가 그 사실 신종동 산다고 하는데 신종동을 그 좀 오래 살았어요. 30년 좀 넘게. 그래서 이제 목동 아파트가 옆에 있거든요. 그 목동 아파트가 논밭이고 이럴 때부터 제가 살아서 거기서 막 미꾸라지 잡아다가 어머니 갖다 주고 막 추어탕 끓여주고 그랬던 시절까지 살았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는 동네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볼 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이다. 맞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약간 선생님들도 차별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 친구들은 맨날 오락기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 커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총각일 때 나이트클럽을 가면 솔직히 저 외에 다 신정동, 화곡동, 신월동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그러면 네 목동 삽니다. 통일. 그 동네 지역은 모든 지역은 다 목동이야.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여자도 그래요. 여자들도 부킹을 하잖아요. 부킹을 해서 만나서 물어보면 어디 살아요? 네, 청담동 살아요. 뭐 어디 살아요? 네, 대치동 사는데요. 다 나가잖아요. 택시 잡을 때 다 성남, 우정부 더블 아저씨. 나 진짜 강남 제대로 사는 하루 못 봤어. 진짜. 정말 못하니까. 근데 인천은 서울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인천 살면서 거리는 40km 같이 안 돼도 올라올 일이 없거든요. 서울로 올라올 일이 어디 있겠어요. 대학생 되고 나서야 오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대학도 인하대학교 인천에 있는 데를 갔는데 저희는 여자가 기경학과라서 과 여자가 없었는데 숙대 관현학과랑 과팅이 이제 대규모 이동. 과대랑 그 대표하는 분들 세 분, 네 분 올라오라고요. 우린 남영역을 가는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숙대 관현학과 이 친구들이 강남역 뉴욕제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름이 뉴욕 거기서 일단 확 움츠러들잖아요. 우리 동네 인천에 있는 우리는 다 무슨 풍미당, 무슨 당, 무슨 이런데 갑자기 뉴욕제가래. 그런데 그날 그럼 만나면 뭐야 했더니 커피숍이 우린 커피숍도 다 다방만 있었거든. 근데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음이 샤갈에 눈 내리는 있었다. 그래 우리 친구들끼리 한 놈은 제주도에서 왔고 한 놈은 강원도에서 왔는데 그래도 내가 도시잖아. 인천이지. 근데 그게 촌티가 나면 안 되잖아. 다 알아.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을 갔더니 야 그게 무슨 작품 이름이더구만요. 우린 공대생이니까 모르잖아. 샤갈에 눈 내리는 마을 오면 인테리어를 뭐 눈 내리는 마을로 했나? 그래서 딱 갔는데
아, 진짜 망신. 우리가 결국 파팅을 못했는데 해피엔딩이 아니야 일단. 여자애들이 오기 전에 야 일단 우리가 야 절대 여기 처먹은 것처럼 하지 마. 다리 꼬고 있고 어디야 맛있는 거 뭐 시켜? 야 커피 시켜 커피. 커피 주세요 그랬더니 알콜 램프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그린 접시에다가 이렇게 커피를 담아주는 거야. 그래갖고 커피를 사이폰 커피. 그래갖고 우리가 뜨거운 물을 컵에다 넣어서는 그 커피를 이렇게 계속 탔는데 커피가 타면은 진해져야 되잖아. 근데 커피가 진해지지가 않고 자꾸 찌꺼기 같은 게 막 뜨는 거야. 근데 가운데서 온 친구가 야 혁수야 커피가 찌꺼기가 뜬다 찌꺼기가. 야 살짝만 봐. 야 옆 테이블 보지 말고 살짝만 봐. 이랬더니 살짝 걔가 맛을 보고 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찌꺼기가 막 뜨는 야 혁수야 커피 맛이 좀 맑어 물고 이러는 거야. 야 티내지 마. 서울 사람들 야 강남은 이렇게 묽게 마시나 보다. 야 이게 원두라는 거야 인마. 그냥 마셔. 그게 보니까 제털이더라고. 옛날에 제털이 그래. 그게 그러니까 뭐 성격의 차이겠습니다만 굳이 이제 남자 여자를 따지면 남자들은 뭐 동네 이런 거보다는 난 집이 좀 편하고 나는 집. 근데 여자는 그래도는 여기저기 좀 애 보내는 거 아니면 뭐 동네 뭐 장 보는 것도 편하고 동네가 중요하다 여기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집보다는. 저는 집 때문에 이민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그 원목집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왜 2층 집으로 되고 나무로 돼 있고 저는 시멘트로 된 집은 건강에 나쁘다는 걸 20년 전에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저는 무조건 나무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인에 아는 건축가가 12주택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집값도 얼마 안 비쌌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이혼, 식물인간, 교통사고, 부도, 골짜기터에다 지은 거야. 나중에 내가 풍수로 배우고 보니까 그게 집은 좋은데 터가 골짜기터라 거기는 다 멸망지화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용인은요 길이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애 학교 보내려면 엄마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거기서 쇼핑을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마당은 좀 작고 낙엽이 떨어지면 주워야 되니까 마당은 좀 작고 원목집에 사는 게 꿈이어가지고 한 10년을 저는 미국 이민 갈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이제 딴 데 못 살겠어요. 제 아내는 동네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집보다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강남 쪽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래도 아내도 경남 진주 출신이라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살았던 곳이 이제 강남 쪽이어서 그쪽이 편한 걸 알고 있어요. 한번 이사를 권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고 있던 쯤에 저희 개그맨 한 명 선배 중에 한 명이 김포에다가 차에 땅을 조그맣게 사서 거기다가 이제 펜션처럼 이쁘게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너무 이쁘게 사는 거예요. 바베큐도 해먹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김포면 방송 나오는데 그렇게 차가 막히지 않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김포 신도시. 예, 그것도 왜냐면 상암동도 김포랑 가깝고 그다음에 일산도 김포랑 가깝고 여의도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우리 강남도 좋지만 차라리 여기 맨날 돈 모으면 또 집값 올라가고 돈 모으면 집값 올라가니까 자꾸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니까 우리 김포 쪽으로 한번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사진을 싹 보면서 이제 됐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보면서 그래 이제 그만해 이제 뭘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만해. 아니 처음에 사진 어머 집 이쁘다 했는데 그 뒤에 논이 나올 때부터 그만하지. 이게 알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 이게 처음에는 이쁘네 이러다가 내리면은 이제 다 논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만하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당신의 의견이니까 그만해야지. 그리고 지났어요. 지났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아니 뭐 갑자기 오빠 우리 의정부 근처 뭐 상계동이나 그런 쪽으로 이사 갈까? 그래서 왜? 뭐? 아 거기 내 친구 살잖아. 친구 산다고 거기 가자니까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는 거야 내가 갑자기. 방송. 아니 난 방송국 1이랑 가까운 쪽에 차라리 김포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친구 거기 산다고. 자기 제일 친한 친구 거기 산다고 거기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화내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 원하고 당신이 마음 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당신이 거기다가 지금 집을 얻고 나도 이 근처 방송국 근처에다가 보시원 하나 얻어줘. 이래서 다들 주말부부 하나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는 집주인한테 좀 고맙다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이 2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그냥 연장돼서 살고 있어요. 그 특별히 나가는 얘기는 없어서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못 나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요? 제가 이제 한때
아내가 좀 이렇게 음식에 대한 그 느낌이 조금 이제 필이 떨어져요. 네. 어쩜 저렇게 돌려서 얘기할까? 못하진 않는데, 이게 진짜 필이 떨어져요. 예, 정말 못하진 않는데, 어쩜 그렇게 제 입맛에 안 맞게 못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은데, 내 입맛에 못 맞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 먹었는데, 나는 못 먹겠어, 나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국이 솔직히 전 속이 좀 이렇게 풀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좀 개운하게 좀 끓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아리수에다가 그냥 미역 넣어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근데 먹는데 맛이 좀 없어서 제가 이제 좀 투정을 부렸어요 아내한테. 진짜 내가 끓여도 너보다 낫겠고 뭐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만해 폭발해가지고 미역국을 집어 던졌어요 저한테. 진짜로? 근데 이제 이거를 집어 던졌는데 저한테 던져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죠.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여기서 떠버린 거 미끄러져가지고 미역이 천장에 붙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혹시나 부부싸움 하다가 뭐 미역국을 던지는 일 있으면 절대 던지지 마세요. 왜요? 자기 집이 아니면 던지지 마세요. 왜? 던졌는데 다 붙어? 이게 다 붙어요. 다 붙고 이틀 동안 이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도 안 치워주고 아내도 안 치웠단 말이에요. 미역국 그냥 국물이 뚝뚝 떨어진 대로 미역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지. 이틀이 되면 굳기 시작하면서 이게 같이 벽화가 됩니다. 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게 조금씩 굳어가지고 조금씩은 떨어져요.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게 붙어 있어요. 미역이 붙어 있어서 그걸 떼려고 해도 잘 안 떼어지고 지금 저희는 지금 이 미역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 가게 생겼어요. 이거 가려고 했다가 집주인이 걸고 넘어지면 도배 싸게 줘야 돼. 그럼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냥 아끼고 사는 게. 네, 알려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네. 정말 여보, 이사 안 가고 사는 건 다 네 덕분이야. 야, 무한긍정.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되게 중요하다는데 저는 제가 학교를 멀리 다녔으니까 학교 가까운 곳이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갔을 때 학교 가까운 데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뚜루 내려가면 되는 대로. 근데 동네가 중요하다 그러는 게 이제 가면은 캐나다인들이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한 10명 중에 6명, 중국 사람 3명, 그다음에 인도에 하나 이래가지고 이태원이네? 예, 완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양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반에 전체 23명 중에 서양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캐나다가 아니라 무슨. 캐나다인이 캐나다애가 이사를 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동양애가 많아서 무섭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그나마 하나 있던 캐나다애가 없어졌어. 어떡해. 문 열고 들어가면 한국이야, 중국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아시아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살던 지역에도. 그래서 야 이게 동네를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오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캐나다 그러면 캐나다인들이 되게 많고 동양애가 뭐 하나나 둘 있을 거라 그러는데 어느 날 학교 수업에 딱 갔더니 전부 동양애야. 그나마 하나 있던 그 유일한 애가 위화감 느껴서. 위화감 느껴서 냉술이라는 곳으로 되게 막 울었어요. 내가 무섭다고. 그럴 수 있죠. 동양애 걔가 오히려 여기 와서 사는 거지. 그렇지. 네. 이런 고민, 교육의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럼 남편은 나는 직장 안 다니냐? 뭐 이러면서 또 싸움이 시작되는 싸우죠. 부분이 바로 이 집이거든요. 맞아요, 동네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를 우리 임혜 마담님의 이야기 네. 듣겠습니다. 부부싸움의 중심에는 자녀 한 분이 있죠. 진짜 있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한테 집이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7년도에 결혼했는데 정말 꿈이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남편의 꿈이. 근데 지금 남편의 꿈은 평창동 사는 게 꿈이에요. 진짜 꿈. 예,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담벼락이 높은 데 한번 살아보고 싶대요. 담벼락 높은 집. 아는 사람은 담벼락 높은 집 팔고 있어야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그보다 높은 집. 꿈을 이뤘어. 정말. 근데 저한테 그 이사를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을 얻을 때나 살 때 지키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저도 이제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 먼 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그 학교 옆에 사는 애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여보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진짜 학교 옆에 살자. 그럼 걔네들이 뭐가 좋으냐? 늦잠을 잘 수 있잖아요.
좀 그러면 애들이 키가 되게 커지겠죠. 아침에 푹 자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학교 옆, 네, 그다음에 저는 뚜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옆에. 그다음에 집은 사실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재산이니까 매매가 잘 되는 예,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를 사자. 그거를 지켰어요. 근데 사람이 얻는 것도 있으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 맨날 죽전을 지나가다 보면 맨날 저한테 욕해요. 너 때문에 내가 저 땅을 못 샀어. 네, 왜냐하면 그때 교육만 포기하면 저희가 땅을 사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마누라가 조금 고집을 피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은 정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일단은 그 물탱크 청소하면 그 다음 날은 당근 주스 물이 나와요. 네, 굉장히 낡았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녁에 파킹을 하면 차를 못 빼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하고 친해야 돼.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겠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교육 때문에. 네, 정말 이거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남편을 정말 합의를 해라.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온다고 다 애들이 공부 잘해도 낫잖아요. 맞아요. 그럼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맞아요. 네, 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합의를 하고 아니면 오지 마요. 동네도 중요한 게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살았던 곳이 대구의 중구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중구에서 다리만 딱 건너면 수성구예요. 근데 수성구가 뉴욕에서도 안다는 그 압구정, 뭐 강남 다음으로 서울대학교를 많이 간다는 동네예요. 수성구. 네, 수성구가 엄청 유명해요. 거기는 다리만 딱 건너면 되는데 학원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제가 다리 하나여서 우리 신랑은 다리 하나니까 그냥 태워줘라. 그래서 제가 1년을 태워 다녔어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이가 마칠 때까지 제가 1시간 반 동안 뭘 해요. 그 시간에 빨리 이렇게 뭘 한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하다가 제가 폭발을 한 거죠. 계속 태워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여기를 전세를 주고 아버님께 그 집이 아버님 댁이었어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나는 더 작은 집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이 클 때만까지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우리 신랑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1시간 동안 책 읽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저희 이혼할 정도로 싸웠거든요. 시어머니까지 시아버지까지 저한테 그러니까 헛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려고 봤더니 작은 평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미분양이 돼가지고 할인 분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 없어도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돈이 온전히 다 있어야 전세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는 거는 대출로 되니까 그냥 제가 질러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언니들이 또 한꺼번에 같이 질렀거든요. 제가 그 전세금을 들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게 배로 뛴 거예요. 야. 그게 아무 말 못하지 시댁에서. 아무 말 못해. 어머니 그래서 아버님이 이런 큰 집에 네가 막 이러면서 그러셨는데 애가 너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 또래 애들이 또 한 동네 사니까 제가 또 일을 하게 되면 언니들이 애를 케어도 다 해주지. 그리고 학원가에서 버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너무 안전한 거예요. 무엇보다. 뭐 공부도 공부지만. 그래서 그걸 딱 보더니 우리 신랑이 자기가 이제는 너가 뭐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일단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오른 게 큰 거네. 근데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결국 이 마담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지금 본인이 애를 위해서보다는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다 좋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건데. 저는 이제 할 애는 안 시켜도 한다는 주의고 내가 저희 뭐가 집사람은 그래도 애는 시켜야 된다 과외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과외를 시키냐 안 시키냐를 가지고 많이 싸웠지 동네 가지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동의하더라고요. 동네랑은 상관이 없다는 데는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반에서 몇 등 하냐고 물어봤어요. 석차를. 예. 그랬더니 한 중간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학교 다닐 때 솔직히 얘기해서 반에서 몇 등 했어? 아니 몰랐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근데 뭐 10등 한 적이 딱 한 번 있고 대체로 30등 정도 왔다 갔다 했대. 나도 10등 한 적은 있어. 근데 나는 평균 한 20등 정도는 했어. 그럼 우리가 합을 하면 평균을 내면 얼마지? 25등. 그때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 하는 거는 다 부모하고 똑같은 수준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애들한테 공부해라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안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야. 애들한테 미안한 거야. 엄마 돌머리에 내 짱구에 만나가지고 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니 내가 미안하다. 어떻게 니들한테 공부하는 소리가 나오냐. 저는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한 얘기를 지금 기억을 하는 거야. 조용히 불러요. 그러더니 얘야 아빠가 딱 하나만 얘기하자. 네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냐는 거는 머리 좋은 여자를 얻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집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그걸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래도 나는 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 얘기를 못 했고요. 근데 제가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실도 안 하니 그대로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나도 그 생각이 든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집사람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요. 제 문제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처제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하고 이제 딸이 셋이잖아요. 큰 딸이니까. 근데 이 둘째 처제, 막내 처제 애들이 다 서울대를 간 거야. 스카이대학을 갔어. 그런 밭은 이상이 없는 거잖아. 내가 문제구나, 결국은. 뭘 또 저렇게 깨달으니까. 아니, 그래서 아이들을 동네로 이사 가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대, 우리가 부모들이 욕심을 내는 그런 곳에 가는 것도 부모 자기 입장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남자들이 그 이사한 날 방황하면서 장롱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하다가 좀 싸운 적 없나요? 걸리적거리거나. 커튼 때문에 맨날 싸워요. 왜냐하면 그게 규격화가 돼가지고 천장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던 게 그러면 미리 이사갈 집을 가서 자기가 재갖고 이건 안 맞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안 도와주고 이사 가서 막 이사 짐 옮기고 있는데 커튼 막 달고 있어요. 근데 야 7부 됐어, 7부 바지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박규린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보기가 싫으니까 떼라. 다시 하더라도 해야지. 근데 이걸 아깝게 왜 떼냐고. 그냥 딸름해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딸름하게 진짜 7부 바지로 썼잖아요. 여기 계신 분 남자들 다 비슷할 거예요. 아내들이 이사하는 날 어디 가라 그래. 맞아. 도와주지 말라 그래. 맞아. 그리고 나가는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당신 인기 없어도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알아보면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눈꼴스러우니까 어디 외국을 나가든지 골프 치러 외국을 나가든지 이제 골프 치니까 외국을 나가든지 한번 나가니까 뭐 나갔다가 집 이제 새로 옮기면 그쪽으로 와라. 그런데 이사하는 날은 안 싸워요. 왜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이사가 오면 이제 싸우는 거야. 아내가 이제 그때는 약간 몸도 피곤하고 짜증이 났지.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해놔도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 아는 내가 이제 말이라도 수고했어 자기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 그럼 저 전기선 연결하고 뭐 좀 바꾸게 이거 좀 해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도 전기를 못 따라요. 못 따는 이유가 우리 아버님은 그냥 부르라 그래. 돈 주고 기술자 사람 불러서 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이거 다 하면 저 사람 뭐 먹고 사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늘 봐왔기 때문에 나도 그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 정신 차려.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기술자 불러. 그럼 기술자 부르면 아버님 불러. 아버님 기술자니까. 장인어른 부르면 되잖아. 기승전 장인어른이야. 천원도 부르고. 그러면 이제 쭉 던지잖아요. 당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보여줘야겠구나. 그렇잖아. 할 줄 아는 건 뭐야? 할 줄 아는 거는 힘이잖아. 그럼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쪽 그 찻장 이쪽 좀 옮겨. 알았어. 딱 옮기지. 근데 이게 손잡는 데가 편해야지만 잘 옮겨지잖아. 좀 불편하게 잡아야지 사실 되는데 불편하게 잡기 싫으니까 편한 데 잡는단 말이야. 딱 잡는 순간 확 들어 잡으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대체 당신은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못하게. 깔끔하고 일 잘하실 것 같은데 최영민 씨도 못하시는구나. 남편을 줄여서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요?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손. 손? 그래서 손 없는 날 기사가 나와요. 남편 없는 날. 이영재 원장님은 어떠세요? 이사할 때 누가 주도하는 편이에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 없으니까. 아, 이쪽도 없구나. 왜냐면 아내가 결혼하고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무능한 남자는 처음 본 거야. 장인어른이 공대 나오셨어요. 장인어른이 발전소를 만드시는 분이라 집안 모든 걸 장인어른이에요. 전선 라인이 보이질 않아요. 장인어른은 범선을 제가 선물했더니 그걸 6개월 걸려서 완벽하게 그 성냥개비 사이즈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큰 처남도 공대 나왔죠. 작은 처남 미대 나왔으니까 그 집 남자 셋은 못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순돌이네 거기는. 근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순돌이를 닮았을 뿐이죠. 저는 왼손이 아빠가 나는 순돌이지. 거기 순돌이 아빠고. 근데 그러네. 그런데 순돌이 제일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사를 할 때 보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뭐가 어딘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포장해서 제일 좋은 데 내라. 그 돈은 내가 낼게. 그러고 난 빠져주죠. 저런 여력이 안 되면 그날 들어가서 뭘 하면 가장 욕을 덜 먹냐면 뭘 날라주거나 이러는 거 하면 안 돼. 아내가 정리하는 대로 딱딱 있다가 딱 뭐 빼서 싹 넣으면 그거 빨리 갔다 와가지고 이쪽에서 비닐은 비닐대로 봉투는 봉투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탁탁탁 아내 뒤에 이러고 있다가 아내가 딱 하면 싹 갔다가 탁탁탁 그것만 해도 욕을 안 먹어요.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눈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욕을 안 먹어요. 아유, 보기는 쓰레기 치시래도 아주 그냥 안에 상여우가 들었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